강남에 위치해 있지만 그다지 사람이 다니지 않을 법한 구석진 곳의 한 편의점. 미모의 서양 여성이 편의점 안에서 한국식 음식들을 둘러보다가 계산대를 향해 다가갑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편의점 직원은 180cm는 되어 보이는 건장한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추천받은 여성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 묵고 있는 호텔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굵은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순간 그녀는 몸은 얼어붙는 듯했고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이 여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은 것일까요? 최근 뉴욕에 살던 한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녀의 사연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거주 중인 샬롯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은 저에게 너무 일에만 빠져 산다고 너무 자신을 혹사하지 말라며 휴가를 권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뉴욕 건축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안 증세가 심해 정신과 병원도 다니고 약을 처방받아 먹어오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가족들이 걱정을 할 만했죠. 게다가 최근 뉴욕에서 큰 사건을 겪은 터라 불안 증세가 더 심해졌어요. 저는 출근을 위해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이용했는데요.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출근 중이었어요. 그때 웬 눈이 흐리멍텅한 남자가 제 앞에 다가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자리를 뜨려는 저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움켜쥐며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저에게 그 남자는 뭔가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어요. 어딜 가는 거냐? 내가 더러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왜 나를 무시해? 제 팔을 꽉 움켜쥔 남자는 저를 향해 알 수 없는 소리를 해 대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워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 남자가 꽉 움켜쥔 팔에는 점점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은 대체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특히 뉴욕 시민들은 조금 더 심하거든요. 철저히 자기 일이 아니면 아예 간섭 자체를 하질 않죠. 사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모르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더군요. 저는 가까스로 이 남자의 손아 귀에서 벗어났고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바로 다음 역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랬고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났고 그저 지금 여길 탈출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밖에 안 났죠. 그렇게 호흡을 좀 가다듬고 지하철을 한 번 더 보내고 난 다음에야 다시 출근길에 오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지하철에서 만난 이 남성은 마약에 취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되어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불안증이 심해지고 진이 빠졌어요. 지금의 저에게는 확실한 기분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의 절친 중 한 명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적극 추천해줬죠. 한국, 아시아 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내 불안증 때문에 낯선 아시아 국가는 별로 내키질 않는데 괜찮을까? 저는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국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불안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샬롯, 네가 만약 지금 여행을 가야 한다면 한국만큼 좋은 여행지는 없을 거야. 불안 증세가 있는 이 상황에는 더더욱. 그리고 내 지인이 한국에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무언가를 추천해준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의 성격상 자신이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절대 저에게 추천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역시 내가 조금 더 알아본 후에 결정하자 싶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죠. 한국은 알면 알수록 미담이 넘쳐나는 나라였어요. 점점 한국이라는 곳을 가보고 싶어졌죠. 저는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여행을 온 첫날 뉴욕에서조차 겪어보지 못한 문화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고 택시를 잡고 호텔에서 짐을 풀고 나니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절친에게 소개받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잠을 자려고 노력했어요. 낯선 곳이기도 했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서인지 깊게 잠들지 못했어요.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도저히 잠이 들지 않아서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문득 친구가 했던 말 중에서 한국은 잠들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밖에 나가도 많은 식당들이 불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도 돌아다닌다고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것이 제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밖으로 나가보니 진짜 친구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도로나 골목 곳곳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편의점을 들러서 먹을 것을 좀 사들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한국의 편의점에서 직원분에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먹는 인기 있는 음식을 추천받았습니다.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그리고 컵라면 같은 음식을 사서 편의점을 나왔는데요. 골목으로 이어진 도로는 번화가의 변두리였는지라 가로등 불빛은 있었지만 살짝 무서웠습니다. 이때 뒤에서 누군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뉴욕 지하철에서 겪은 일이 떠오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이럴 때는 사람 많은 곳으로 빠르게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걸 경험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저를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던 이 사람은 제 앞을 가로질러 저를 가로막았고 그때서야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편의점에서 제가 쇼핑을 하도록 도와준 남자 직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 따라온 것이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 2+1 제품이 있는데 자신의 실수로 하나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얼빠진 사람처럼 멀뚱멀뚱 그 직원분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거의 현지인분처럼 잘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었고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분은 저를 위해 편의점 가게도 잠시 비우고 따라온 것인데 제가 도망가는 바람에 더 고생만 한 꼴이었죠.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제가 오해를 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고 재빨리 다시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별거 아닌 이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온 뉴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개인주의로 서로에 대해 무관심했기에 사소하고 생소하지만 따뜻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렇게 첫날이 흘러갔는데요. 이날 이후로 한국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 일부러 밤길을 거느리는 걸 즐겼습니다. 긴장을 풀고 여행 자체를 즐기다 보니 한국에서 걸어다니는 일이 얼마나 안전한지 몸소 느껴지더군요. 친구에게 한국의 치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강도 마약 등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밤거리를 걸어다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런 상대적인 안정감이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정신적 위로가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필요 없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되고 온전히 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이질적이지만 너무 행복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들이 많아서 종종 먹어보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자주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먹는 한국의 음식들은 미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로컬적인 느낌이 강했고 맛도 더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건 엄청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먹는 음식들은 가격도 매우 저렴하고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글을 적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여행할 것 같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거든요. 지금은 한국 덕분에 불안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먹고 있던 정신과 약도 끊었고요. 새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 다시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제가 한국을 여행한 첫날 만났던 편의점 직원분에게도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저와 같은 불안 증세가 있는 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물론 안전한 곳으로 말이죠. 미국 뉴욕에서 살면서 불안 증세가 생겨 정신과 약까지 챙겨 먹다가 한국으로의 여행 덕분에
긍정적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샬롯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